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장 2과목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복분자하고 무화과 보도록 할게요.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복분자 또 다음 강의할 OD 아직 개념 힘드시면은 그냥 공식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네. 과실손해보장은 그래도 됩니다. 자, 일단 수학전 에는 종합 위험을 보장하고 기시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의 특정 위험을 보장을 하죠. 자, 그렇다면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수학, 엄밀히 말하면 개시 전이겠죠? 개시 전과 개시 후에 피해를 산출해서 각각 산출하죠.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이렇게 얘기도 하죠. 각각의 피해를 산출합니다. 각각의 피해를 예를 들어 A하고 B라고 한다면 피해율은 최종 피해율은 A 더하기 B의 원리이죠. 물론 살짝 다르지만요. 그리고 보험금은 가입금액을 갚이자. 네. 피해율만큼 자기부담 차감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단순 합산. 하지만 복분자하고 무화과에 있어서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수학 개시 전, 개시 후 복분자 먼저 보자면 고사, 결과, 모지수, 즉 죽은 가지의 피해를 구하는 거죠. 원래 과실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과실을 보장해야 되지만 불가능하니까 죽은 가지, 그 가지의 이름이 결과, 모지를 구한다. 수학 개시 전에는 먼저 A를 먼저 볼게요. A, 수학 개시 전. 무엇을 조사하죠? 우리는 죽은 가지를 바로 조사하면 편하겠지만, 그렇죠? 살아있는 가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올해 예상했던 게 7개예요. 포기당, 평년 결과 모지수. 근데 조사했더니 살아있는 게 예를 들어 5개예요. 2개가 죽었구나, 고사했구나. 고사 결과 모지수는 2개구나. 이 원리죠. 왜 살아있는 걸 조사를 하죠? 왜? 가지는 살아있지만 열매의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보험의 목적은 보장 대상은 열매이기 때문에 가지 죽은 것만 조사하면 살아있는 가지 중에 피해 있는 열매를 보상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가지를 조사해서 그 중에 피해 있는 가지, 열매의 피해가 있는 가지. 자, 수학 개시 전에 열매의 피해는 수정의 분량이더라. 그래서 수정, 분량, 가지. 네, 수정의 분량을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 준다. 그래서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문제풀이하면서 보고요. 자, 이 친구를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이라고 인식을 하자고요. 진짜 살아있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일단 구해야 되는 거는 수학 개시 전에 가지의 피해예요. 가지의 피해. 그러면 지금 이건 진짜 살아있는 걸 구한 거네요. 네. 평년에서 진짜 살아있는을 빼면 이게 가지의 피해더라. 평년에서 진짜 살아있는 이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평년 마이너스 진짜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 분량, 살아있는 것 중에 수정 분량 뺀 거. 이게 가지의 피해더라. 물론 미보상이 있다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차감을 해줍니다. 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이렇게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면 되겠죠. 네. 여러분, 미보상 비율은요. 개시 전후 각각 기간의 미보상 비율을 쓰는 거예요. 전체 중에 제일 큰 값 쓰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개시 전 미보상이 10%, 개시 후가 15%, 다 15% 적용하면 안 됩니다. 네. 각각 기간. 자, 이렇게 해서 고사 결과 모지수를 산출했어요. 이 친구의 정확한 이름은 종합위험 고사 결과 모지수. 한 번 산출되는 거죠. 자, 그러면 수학이 개시된 이후, 즉 B, 특정 위험 기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지의 피해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태풍, 강풍, 우박으로 복분자가 맞았어요. 그럼 복분자에 있는 피해를 다른 과실처럼 정상, 50, 80, 100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뭐 피해의 구성률을 구하고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 없죠. 그냥 제 맞은 복분자의 과실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수확이 감소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재해가 왔다. 그러면 수확 감소 환산계수라는 것을 구하죠. 환산계수. 계속 뭘 환산해줘요. 네. 수정도 환산해주고 수확의 감소 비율을 이만큼 수확량이 감소했겠구나 재해로 인해서 나무 가지의 피해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수확감소 환산 계수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이따 문제풀이 해가면서 보고요. 자, 그러면 수확감소 환산 계수는 어떻게 이것도 수확 개시 전처럼 가만히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사고가 몇 번 났는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산출하나요? 우리 이 시기에는 그렇잖아요. 이 시기 조사 시기가 어떻게 되죠?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의 조사 시기. 이 시기에 수정분량 환산 계수를 구하려면 일단 수정이 완료돼야지. 수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얼만큼 수정이 불량했구나, 피해봤구나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기에는 사고가 아무리 많아도 기다렸다 수정 완료 이후부터 조사가 가능해요. 한 번. 근데 이때는요. 기다렸다가 수확의 감소 비율을 마찬가지로 기다렸다 한 번? 아니죠. 사고당 하죠. 사고당. 사고당 이만큼 수확이 감소했구나. 수확 감소 환산을 가지 피해로 만들어준 개수가 이만큼이구나. 자, 그러면 사고가 2번 났어요. 그러면 수확 감소 환산 개수가 그렇죠. 2번. 사고 3번 났어요. 수확 감소 환산 개수가 3번.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구한다. 사고 횟수만큼 구해서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의 피해로 만들어주죠. 그 이름이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물론 수확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서도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으면 바로 차감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고사 결과 모지수가 나옵니다. 즉 복분자는 수확 개시 전이든 수확 개시 후든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몇 번이 났든 고사 결과 모지수는 각 시기에 한 번, 한 개가 아니라 1회씩 산출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A의 고사 결과 모지수, B의 고사 결과 모지수, 단순 합산. 그럼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죽은 가지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피해율이 필요하죠? 복분자는 A 고사 결과, B 고사 결과 기준이 되는 평년으로 나누면 평년 결과 모지수, 그럼 피해율이 나옵니다. 지금의 포인트는 종합위험 기간 때도 기다렸다 과실손해조사 한 번, 고사 결과 모지수는 한 번, 특정위험 기간 때에는 사고마다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해서 수확감소 환산 계수가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누적해서 산출되는 고사 결과 모지수는 한 번이더라. 이게 무화과의 아주 살짝의 차이예요. 지금 살짝 더 깊은 내용 들어간 거죠.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평년으로 나누어 줘야지 피해율이 나오고 가피자에 대입을 한다. 이게 복분자예요. 복분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원리는 다 아실 테니까 A하고 B 각각 계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9회 시험에서 복분자가 나왔었죠. 네. 복분자 어떻게 나왔었죠? 변경된 자녀 수확량 비율 공식 쓰는 거. 좀 유치하지만 변경된 거라 그랬나 봐요. 공식 쓰는 거하고 계산 문제하고 묶어서 나왔었어요. 그러면 또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게 과실손해보장에서 가능할까요? 무화과에서 뭐 결과지 피해율 같은 거, 네, 또는 자녀 수확량 비율도 바뀌었죠. 그런 식. 아니면 온주밀감에서도 또 가능하겠고요. 네. 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 복분자 품목의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구하세요. 보험금 모든 비율은 셋째짜리 이하 버림. 가입금액 있고요. 포기수.
복분자는 무조건 포기당입니다. 얘를 이 과목에 가면 기준이라고 불렀죠. 포기당 6개 가지가 기대되는 예상되는 과수원이고요. 자기부담 비율이 15%. 복분자는 과수, 과실, 적종 유일하게 경작불능이 인정되죠. 15%일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수학 개시 전 종합위험 기간에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했어요. 이후에는 수학 개시 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된다? 종합위험 기간 동안에 고사 결과 모지수만 구하고 특정 위험은 없대잖아요. 나누기 평년하면 피해율이 나오겠죠? 네. 자, 그럼 종합위험 기간 동안에 가지의 피해.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평년 기대했던 거에서 진짜 살아있는 거 그리고 미보상 평수미잖아요. 결국 평수미. 네. 그럼 진짜 살아있는 것만 구하면 되겠네요. 진짜 살아있는 거? 가지는 살아있지만 수정이 불량한 것까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얘하고 얘 구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구하겠어요? 살아있는 가지 어떻게 구해요? 조사해야죠. 뭐 가서 세는 거예요. 가서 세는데 어떻게 센다? 너무 많으니까 표본 구간 수를 정하고 살아있는 건 좀 샘플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표본 구간에 그러니까 표본 포기 하나가 표본 구간의 기준이 되겠죠. 앞뒤 2포기씩 해서 총 5포기가 하나의 표본 구간에 있는 거죠. 다시 표본 포기 그리고 앞뒤 2포기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간에는 총 5개의 포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총 몇 포기 했어요? 55포기를 조사한 거예요. 55포기에서 살아있는 게 몇 개니 세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했더니 220개래요. 그럼 220 나누기 55, 왜? 우리의 기준은 포기당이기 때문에 220 나누기 55 했더니 한 포기당 4개의 가지가 살아있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자, 하나 구했어요. 나머지 하나 구하면 되겠죠? 한 포기당 4개가 살아있는데 이 가지당 열매 피해율, 수정 불량 피해율은 얼마나 될까? 자, 그거는 여기 있는 큰 표본 포기만 조사해요. 열매 얼마나 작고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5포기씩 표본 구간 다 조사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딱 표본 포기만 조사해요. 그것도 표본 포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표본 포기당 임의의 6숭이를 선정하죠. 선정해서 전체 열매수와 수정 불량 열매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11구간이면 11포기 조사했다는 얘기잖아요. 11포기에 포기당 6개의 열매수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6송이. 자, 했더니 660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피해 수정 불량 열매가 400개래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항상 자연적으로 원래 수정이 안 되는 비율 15% 차감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가 맨날 저거 빼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시고 660 마이너스 15%를 했더니 45.60%가 나오네요. 아까 셋째 자리 이하 버리라고 했죠? 45.6%가 나옵니다. 자, 이 비율이 뭐예요? 열매 가지는 살아있지만 수정이 불량한 피해율이에요. 원래는 피해율이 맞지만 이름을 수정불량 환산 계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얘를 어디다 곱해요? 어디다 곱해요? 우리가 지금 곱할 수 있는 거는 평년, 살아있는 둘 중에 어디에 곱해요? 살아있지만 이 중에 이만큼이 수정이 불량하다잖아요. 아까 살아있는 거 몇 개 했어요? 4 곱하기 0.456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래 정석대로 하면 220개 각각의 수정 불량 환산 계수를 하고 한 표본 구간, 우린 포기당이 필요하니까 똑같은 거죠. 뭐 똑같은 숫자 나옵니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0.456 했더니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얘는 4개고 1.824 나오네요. 진짜 살아있는 게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평년은 아까 6개였나요? 6개. 우리 미보상만 알면 되겠네요. 미보상 어떻게 한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24
미보상 비율이 10%네요. 0.1. 그러면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824 0.3824 마이너스 0.3824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종합이용 기간 동안에 그냥 고사 결과 모지수죠. 하지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보험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피해율이 필요해요. 그러면 특정 이원 사고 없으니까 더하기 0하고 죽음까지 피해 없고 나누기 평년으로 하면 끝나겠죠. 가피자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기 부담 비율 주의하시고 네, 0.3824 맞죠? 네. 고사 결과 모지수, 소수점 조건 없으면 다 쓰셔야 됩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시되겠죠? 채점위원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신경 쓰시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종합위험 기간 동안에만 피해가 있었던 케이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결실률, 환산계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여기는 고사 결과 모지수도 소수점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볼까요? 가입 포기수 평년에 포기당 6가지, 올해 6개의 가지가 기대된 과수원이고요. 자부담 있고요.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부터 나왔네요. 2번 실시했어요. 아까 우리 사고당 수학이 개시된 이후에는 얼만큼 수학이 감소했을까?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사고당 구해서 이것을 누적한다. 실제 고사 결과 모지수는 과실손해 특정위험 과실손해 기간에 한 번만 산출한다. 기억하시죠? 네. 각각 산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종합위험 기간 동안엔 사고가 없었을까요? 네. 문제는 끝까지 봐야죠.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도 있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아까 문제 풀었던 김에 종합위험 기간에 고사 결과 모지수 한번 산출해 볼까요? 지금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평년이 6개. 아까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건 5개에서 수정 불량 4.5개가 진짜 살아있대요. 미보상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6 마이너스 4.5 곱하기 0.1 하니까 0.15가 되겠네요. 맞죠? 마이너스 0.15. 그러면 종합위험 기간 동안에 가지의 피해는 4.5 마이너스 0.15 하면 1.35개가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 기간의 고사 결과 모지수. 우리는 A 더하기 B 해서 평년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죠? A를 지금 먼저 구해놨어요. 그럼 이제 B를 구해야 되겠죠? B. 특정 위험 기간 동안의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아까 사고당 재해로 인해서 이만큼 수학이 감소했겠구나.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수학 감소 환산 계수. 환산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일단 자녀 수확량 비율이 나와야 되겠죠. 자녀 수확량 비율. 자녀 수확량 비율은 날짜에 따라 다르더라. 과거에는 복분자는 수학 개시 이후에 특정 이용 기간이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개시 이후 부보장 특약도 있는 품목이었어요. 과거에는 1일부터 20일까지 이 날짜면은 몇 퍼센트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숫자가 다 그냥 정해져 있었는데 표로 제시가 됐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6월 1일에서 7일 사이에는 98% 마이너스 사고 일자. 뭐가요? 6월 1일에서 7일 사이에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 3일에 사고가 났다. 그럼 98 마이너스 사고 일자 3. 앞으로 95%가 수확량이 남아있구나. 자녀 수확량 비율. 그러면 6월 8일부터 보장 종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공식이 구해봤죠? 네, 쓰는 게 나왔었어요. 어떻게 되죠? 사고 일자 제곱. 이거 제곱이 처음에 삭제된 채로 나왔었죠. 네, 사고 일자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 일자 더하기 460 나누기 2.
여기에 사고일자, 예를 들어 10일 날 사고 났다. 그럼 10만 집어넣으면 10일 기준으로 앞으로 이만큼이 남아있구나. 자, 이렇게 공식이 짠 등장을 했어요. 네. 이건 뭐 기본 암기사항이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 수확량 비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앞으로 60%가 자녀 수확량이 남아있구나 계산됐다 치고 그럼 남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얼만큼 수확이 감소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60%가 앞으로 남아있대요. 근데 지금 수확이 가능한 비율은 몇 %가를 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수확이 가능한 비율이 40%예요. 아, 60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수확이 가능한 게 40밖에 안 되네? 왜 60이 아니지? 20%가 제로 감소했구나 이거잖아요. 얘 이름이 자녀 수확량 비율, 얘 이름은 결실율. 수확 가능 열매 비율이에요. 수확 가능 열매 비율. 전체 열매 수분의 수확 가능 열매 수. 그러면 얘 이름이 이만큼 수확이 감소했구나. 수확 감소 환산 계수. 수확 감소 비율이죠. 됐죠? 네. 자녀 수확량 비율에서 결실률을 차감하면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가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는 얘하고 얘만 알면 나와요. 사고당 이걸 구해서 사고가 10번이 나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번이 나면 10번을 다 합산한다고. 누적 수확 감소 환산 계수. 좋아요. 예를 들어 수확 감소 환산 계수가 뭐 40%로 나왔다 치자고요. 이 결과 값이 이거 말이 여기 20이었네요. 20%로 나왔다 치자고요. 그럼 얘를 어디에다 적용하죠? 우리가 필요한 건 결국 뭐예요? 열매 피해를 가지 피해로 환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수확 감소 환산 계수 20%를 어디에다 적용해 줘요? 어디에다 적용해? 수확을 하고 있는 나무 중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가지 중에. 수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지에서 이만큼이 수확이 감소됐겠구나. 그럼 가지? 수확을 진행되고 있는 가지? 진짜 살아있는 가지.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 분량. 근데 만약에 종합이용 기간 동안에 사고가 없었어요. 이거 대신에 뭐예요? 사고 없었으면 평년 예상된 것 중에서 계속 수확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만큼이 감소했겠구나. 복분자 사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고에서 전부 다 수확 감소 환산 계수를 구해서 누적한다. 수확 감소 환산 계수는 지금 자녀 수확량이 92% 남았는데 그 중에 몇 %나 수확이 가능할까? 요거네요. 전체 열매 수확기가 280. 그 중에 수확 가능 열매가 100개. 자, 표본 포기 중 임의의 6승이 수정 분량하고 똑같죠? 네. 여기는 뭐 대신 뭐 15% 차감하고 이런 거 없죠. 그러면 35.71%. 이게 결실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92%에서 퍼센트로 할게요. 71%를 차감하면 그러면 56.29%가 수확이 감소했겠구나. 첫 번째 사고의 수확 감소 환산 계수. 두 번째 사고. 첫 번째가 없으면 여기서 끝나는 건데요. 두 번째 사고 있네요. 여긴 자녀 수확량 비율이 제시가 됐고 이건 뭐 사고가 언제 난 걸까요? 98 마이너스 사고일자니까 6월 6일 날 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98에서 6 빼서 92%. 이때는 6월 8일에서 20일까지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13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사고일자 더하기 460 나누기 2. 자, 이걸 계산해 보시면 13의 제곱 마이너스 43 곱하기 13 더하기 460 나누기 2. 35%가 자녀 수확량 비율이네요. 13일 기준으로 수확량이 35가 남아 있어야 한대요. 자, 그런데 지금 수확 가능한 건 어떻게 되죠? 240개 중에 60개. 그러면 6 나누기 24 했더니 25%가 수확이 가능하대요. 35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25가 지금 수확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35 마이너스 25, 10%가 수확이 감소했겠네요. 첫 번째 사고의 수확 감소 환산 계수, 두 번째 사고의 수확 감소 환산 계수
합치면 누적 수학감소 환산계수. 누적이 어떻게 될까요? 56.29 더하기 10 하니까 66.29%가 수학이 감소했대요. 자, 얘를 어디다 적용한다고요? 지금 수학하고 있는 가지 중에 이만큼 감소했겠다. 우리 아까 구해놨잖아요. 사고가 있어서 지금 5 마이너스 0.5, 즉 4.5개 중에서 수학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4.5에다 곱하는 거죠. 진짜 살아있는, 즉 살아있는 마이너스 수정 불량 곱하기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 4.5에 요거 4.5에 0.6629 하면 0.5 곱하기 0.6629 2.98개가 나오네요. 자, 이게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수학감소의 환산을 고사 결과 모지수 가지 피해로 환산한 거. 아까 소수점 조건 반영한 거고요. 2.98개 맞죠? 자, 미보상이 있나요? 미보상이 있네요. 미보상 비율. 첫 번째 사고에서 10%, 두 번째 사고에서 20%. 여러분, 종합이용 기간 동안에 미보상 비율은 그때 거만 쓰는 거고 특정이용 기간 동안에 미보상 비율 2번 있으면 이때는 가장 큰 값 쓰는 거죠. 합산하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전 미보상 특정이용 기간 동안의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0.2 하면 되겠죠? 2.98 곱하기 0.2 그러면 0. 아까 둘째 자리까지였죠? 버림. 자, 2.98개가 수학감소 환산 가지 피해였는데 그중에 0.59는 미보상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2.98 마이너스 0.59 그러면 2.39가 특정이용 기간 동안의 최종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35 더하기 2.39 총 가지 피해는 3.74. 얘를 평년으로 나누면 끝. 자, 볼까요? 1.35, 2.39 평년으로 나누니까 피해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가피자에 집어넣으면 끝. 됐죠? 여기까지가 복분자예요. 복분자. 자, 이제 무화과 들어가 볼게요. 무화과는 복분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무화과도 수학전이죠. 수학전. 수학 개시전. 무화과는 복합 보장 방식이더라. 수학 개시전에는 평수 미평, 수학 감소. 사실 과실손해조사가 아니라 수학량 조사잖아요. 그렇죠? 수학 개시전에는 피해를 구해요.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이 나오죠. 네. 복분자는 가지 수가 나오고 마지막에 피해율 한 번만 나오는데 여기는 이때도 피해율. 수학 개시 후에는요. 즉 특정이용 기간 동안에는 개시 후에도 피해율을 구하죠. 네. 피해율. 차이점 느끼시겠죠? 네. 복분자하고. 자, 수학 개시 후에는 수학 감소 보장이 아니라 과실손해 보장이에요. 근데 무화과는 어떤 특징이 있다? 최종 개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과수원에서 있을 수 있는 피해율이 100%라 치면 수학 개시 전 피해율, 수학 전 피해율을 차감한 게 수학 개시 후에 있을 수 있는 최대의 피해율이더라. 자, 그 중에 지금 현재 사고 시점 남아있는 게 몇 %니? 자녀 수학량 비율. 여기도 나오죠. 만약에 수학전이 뭐 40%예요. 그럼 수학 개시 후 최대 피해율이 60%인데 그 중에 지금 사고일자 기준으로 남아있는 게 몇 %니? 예를 들어 그게 50%예요. 그 중에 이걸 다 피해로 인정? 아니다. 가지 피해로 인정해주자. 그때가 결과지 피해율. 결과지 피해율이 예를 들어 20%예요. 이만큼이 개시 후의 피해율이다. 요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중에 자녀 수학량 비율 공식 바뀌었죠? 네. 복분자도 문제 나왔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결과지 피해율 구하는 건 다 하실 거고. 자, 그러면 복분자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뭐죠? 만약에 수학 개시 후에 이게 1차 사고예요.
1차 사고의 피해율 구하는 거예요. 이게 최종 피해율이잖아요. 이게 피해율. 피해율. 수학 개시 후 피해율이 지금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2차 사고 나왔어요. 그럼 1 수학점 피해율 그대로 그 시점 자녀 수학량 비율, 결과지 조사에 의한 결과지 피해율, 2차 사고에도 피해율이 나와요. 3차에도 피해율이 나오고. 복분자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복분자는 사고당 이만큼 감소했겠구나. 감소 합쳐서 누적 한 번. 고사 결과 모지수 한 번. 무화과는요. 피해율. 됐죠? 그럼 최종 피해율이요? 말 그대로 단순 합산. 수학점 피해율, 개시 후 1차 피해율, 개시 후 2차 피해율 다 합산. 이론서에 보시면 7월 31일 이전 피해율과 그다음에 8월 1일 이후 피해율이 합산으로 돼 있어요. 피해율이 여러 번 나오면 그냥 다 합산. 복분자는 한 번.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개시 전에는 결국 얘 수학량 구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개시 후에는 자녀 수학량 공식 결과지 피해율 구하는 게 핵심이고요. 개시 전 저 수학량 어떻게 구하죠, 우리? 기타 과수 생각하자. 그렇죠? 기타 과수. 기타 과수 제가 계속 참다래 말씀드렸잖아요. 참다래. 근데 기타 과수의 수학량인데 수학 전 수학량이네요. 지금 수학 개시 전 종합이용 기간이니까. 그럼 기타 과수 수학 전 수학량 어떻게 되죠? 착과 수학량. 밤 호두는 미보상 수학 개시 전에도 낮과 수학량이 인정되지만 얘는 아니죠. 네. 밤 호두 아니잖아요. 생긴 것도 벌써 제가 참다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미보상 주수 수학량. 착과 수학량 어떻게 구하죠?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 과중 1 마이너스 착피. 착과수 중에 이만큼 수학하는구나. 자, 이때 이 과중은 조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표준 과중 제시된다. 자, 미보상 주수는 주당 평년 수학량. 그래서 무화과는 그대로 평년 수학량 우리 계산했잖아요. 한도 없으면 이번에 달라진 거고 포복 반무. 이게 수학 전 수학량이에요. 평수미평에 대입하면 수학 전 피해율 끝. 자, 그러면 수학 개시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평수미평에 대입한 수학 전 피해율이 몇 퍼센트 나왔다 할까요? 예를 들어 한 40%가 수학 전 계산된 종합위험 기간의 피해율이라 할게요. 그럼 수학 개시 이후에는 최대 있을 수 있는 피해는 1-0.4, 60%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고 시점까지 어느 정도 수학이 진행이 됐고 그럼 사고일자 기준으로 얼만큼 남았니? 자녀 수학량 비율이 있을 거예요. 자녀 수학량 비율 공식이 또 다 바뀌었죠. 자, 그러면 그걸 다 피해로 인정하기에는 그렇죠. 가지 피해만큼 결과지 피해율. 자, 그럼 수학 개시 이후에는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자녀 수학량 비율과 결과지 피해율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수학 개시 이후에 첫 번째 사고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피해율이 나오겠네요. 네. 두 번째 사고가 났어요. 2차 사고가 났어요. 2차 사고에도 수학 개시 이후 최대 피해율 중 2차 사고까지 어느 정도 수학하고 남은 수학량 중 2차 사고 시점에 가지 피해율만큼 따로 피해율이 계산이 돼요. 복분자하고의 차이점 이제 완전히 파악하셨죠? 복분자는 개시 후에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도 다 더해서 누적, 고사 결과 모지수 한 번, 무화과는 사고가 많이 나면 횟수만큼 피해율. 이해되시죠? 그럼 최종적으로 복분자는 수학 전 고사, 수학 후 고사 합해서 나누기 평년, 무화과는요? 그냥 모든 사고의 피해율 합산. 이론서 보시면 7월 31일 이전 수학 전 피해율과 8월 1일 이후 피해율을 합산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묘한 차이죠. 네. 문제풀이는 사실 조금 심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는 자녀 수학량 비율 구하면 되는데 자녀 수학량 비율 물론 깔끔하게 암기하시면 제일 좋고
8월, 9월, 10월 달에 우리가 3개월 동안 수확한다고 보는 거죠. 100을. 그러면 8월 달에 33%를, 9월 달에 34%를 10월 달? 나머지 33%인데 어차피 7%는 수확을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무화과는 가지마다 하나씩 열매가 생기는데 가지가 계속 자라니까 10월 달에 어느 시점이든 뒤늦게 착과된 7% 정도는 수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계산 다 나오죠 뭐. 일단 100% 거기에서 33%를 8월 달 31일 기간 동안에 수확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1.06% 곱하기 491자. 일자만 딱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9월 달은요. 이미 100에서 8월 달에 33을 수확했네요. 마이너스 34를 9월 달이 30일까지 있죠. 나누기 30. 그러면 1.13% 곱하기 491자. 자, 10월 달은요. 100에서 이미 67%를 수확했고요. 그러면 33 마이너스 7이니까 26%겠죠? 26을 10월 달 31일까지 있죠? 그러면 0.84 반올림해서 곱하기 491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결과지 비율이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할게요. 공식 깔끔하게 암기하시면 제일 좋고 지금 워낙 뭐가 많잖아요. 복분자, 무화과, 온주밀감까지 잔여 수확량 비율이 등장을 하죠. 자, 문제. 무화과 보험금을 구하라고 하는데 수확량 뭐 여기 보니까 종합위험 기간의 피해율이 아예 산출이 돼 있네요. 그렇죠? 퍼센트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무화과는 표준 과중을 쓰더라. 원래 특약은 할 게 없는 품목이더라. 만약에 여기 우리가 수확량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문제라면 미보상 줄 수 있나 보고 주당 평년 수확량, 미보상 줄 수의 수확량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봤더니 특정 위험 기간 동안에 사고가 2번 났어요. 뭐 9월 10일 피해율, 10월 1일 피해율, 피해율 3개 합산 최종 피해율 됐죠? 네. 그럼 9월 10일 수확 전에 30%니까 최대 70% 피해가 개시 후 가능하고요. 9월 10 기준으로 얼만큼 남아있니? 곱하기 결과지 피해율도 계산이 돼 있네요. 잔여 수확량 비율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13 곱하기 사고 날짜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5.7%가 남아있대요.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중에 가지 피해 20%를 열매 피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얘를 다 계산하면 0.7 곱하기 아까 반올림이었죠? 그럼 7.8%. 소점 셋째짜리 반올림이니까 맞아요. 7.8%. 만약에 이후 사고가 없다? 그럼 37.8%가 최종 피해율. 자, 또 사고가 났네요. 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때도 최대 있을 수 있는 건 개시 후에 70% 중에서 몇 %가 남아있는 중에 결과지 피해율이 있네요. 결과지 피해율 구해야 되겠네요. 근데 일단 잔여 수확량부터 구해볼게요. 100 마이너스 67을 수확한 상태에서 0.84 곱하기 1. 32.16%가 남아있대요. 계산 맞게 했죠? 지금 또 손가락 잘못 누른 것 같은 느낌이 맞네요. 32.16%. 네. 결과지 피해율만 구하면 되겠네요. 결과지 피해율 여러분 물론 우리 공식대로 하셔도 좋지만 되도록 시간 줄이자고요. 보상고사. 지금 분자에는 피해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고사. 그중에 40%가 피해 있는 가지. 총 가지 수는 36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세요. 언제 여기에 고사, 보상고사, 미보상고사 더한 거, 미고사, 착피, 마이너스 미보상 어차피 뺄 거. 그쵸? 실제 시험 시간에서. 그리고 또 하나, 착과 피해율 지금 40% 있잖아요. 만약에 착피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곱하기 0이에요. 미고사는 피해가 없다는 뜻이에요. 혹시나 이 위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 요거 제시된 거 요거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과실을 정상 50, 80, 100으로 분류한 거고 이건 가지에 피해가 있는 거, 착과에 피해가 있는 거. 가끔 그런 문제들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면 8 곱하기 더하기 16 곱하기 0.4 나누기 36, 총 36개 맞죠? 네, 그러면 40%가 결과지 피해율인데 여기 0.4 하면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과지 피해율도 맥스 A가 있더라. 0.2. 차감해줘야 돼요. 수학 개시 후에 여러 차례 사고 있으면 각각 피해율 구해서 합산도 중요하지만 결과지 피해율 맥스 A 이거 어디 써 있냐고요? 여러분 이론서 읽다 보시면 본문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이거 저 밑에 아마 보험금 박스 있는데 그 저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결과지 피해율은 이거 왠지 맥스 A에 있는 거기에 결과지 피해율만 집어넣은 거잖아요. 동시 또는 선후차로 발생한 결과지 피해율로 불인정한다. 별표 9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8월 1일 이후 사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금차 피해율에 전차 피해율을 차감하고 이러다 보니 예를 들어 1차 사고, 수학 개시 이후에 2차 사고, 2차 사고 피해율이 30%, 1차 사고 피해율이 10%, 금차 피해율, 전차 피해율 뺀다고 30-10, 수학 개시 이후 피해율 20% 이런 문제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왜 빼요? 왜 이거 여기도 사고 나고 여기도 사고 난 건데 왜 차감해요? 왜 차감해요? 그리고 별표 9의 이 부분은요 결과지 피해율의 하위 내용이에요.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요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네, 이거 아니더라. 이거 아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그걸 보는 거고요. 그러면 다 합치면은 이거 계산하면 0.7 곱하기 0.3216 곱하기 4.5% 아이고 4.5% 나오네요. 4.5%. 그럼 최종 피해율은 더하기 0.7 아이고 더하기 30% 42.3% 42.3% 결과지 피해율만 주의하자고요 우리. 네, 뭐 무화가 쉽죠 뭐. 다음 문제는 과실손해보험금 구하고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인정 개수에 여러분 이런 거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이거 기본적으로 알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복분자 공식 쓰는 게 나왔다니까요. 기본적인 건 다 맞추셔야 하죠. 이건 따로 풀지는 않겠지만 다 암기하세요. 50%형, 80%형, 100%형 정의. 복숭아 그 세균 구멍병까지. 복숭아는 그거 빠뜨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품목이 복숭아라면. 자, 그러면 평년이 1,500, 실제가 400주. 요거는 뭐 그냥 개념 알기 위한 문제죠. 뭐. 수확량 우리가 구해야 하나 봤더니 이미 다 구해져 있어요. 미보상 감수량도 구해져 있고요. 하지만 착과 수확량 더하기 미보상 주수 수확량이랑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평수 미평 1,5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50 1,500 피해율 특정이업 때 과실 손해주사 한 번 있네요. 사고 한 번 났나 봐요. 그러면 자녀 수확량 비율 날짜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공식 집어넣어서 결과지 피해율 보상고사 어디 있어요? 보상고사 14개 그다음에 미고사 40개 중에서 20%가 착화 피해가 있었고요. 다 합치면 기준은 60개 결과지 피해. 자, 끝난 거죠 뭐. 요거 빈칸 채우는 거 다 하시고 수학점 비율 30% 자녀 수확량 비율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지 피해율 1- 수학점 피해율에 이만큼 남아있을 때 이만큼 가지 피해가 있구나. 피해율은 단순 합산. 이번 강에서는 복분자하고 무화과 미묘한 차이를 봤고요. 그 다음에 복분자 계산하실 때 나도 모르게 각각 고사결과 모지수 구해서 다 합산하면 안 되고요. 고사결과 모지수는 어느 시기든 한 번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는 모든 사고마다 피해율 구해서 합산하는 거고요. 결과지 피해율 맥스 A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자녀 수확량 비율 공식, 무화과, 복분자, 그다음에 다음 강의 운주밀감까지 다 싹 암기하시고요. 스토리도 기억해 주시고 네, 다음 시간에 OD하고 그다음에 운주밀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